일본 쇼호쿠 시대는 온인의 날을 비롯한 권력 다툼과 전란이 지속되었다.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실질적으로 일본 전국을 통일하고 평화로운 에도 시대를 열게 된다. 이 평화의 시대에는 활발한 교육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화폐 통일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한 가부키, 불라쿠, 오유키와 같은 문화 분야도 발전하게 된다. 천하태평이라는 뜻의 일본어가 생길 정도로 에도 시대에는 265년간 태평성대가 계속된다. 그러나 평화와 번영의 시대와는 달리 에도 시대 중기를 기점으로 일본의 인구 성장률은 제자리 걸음을 지속하게 된다. 당시 일본은 온천 문화의 발달로 공중위생 수준이 상당히 향상되었다. 이에 영유아들의 초기 사망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게다가 전쟁, 기근, 반란 등 혼란상이 거의 없었기에 인구 증가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인구 성장률은 동일 시기 청, 조선, 베트남 등의 인구 성장률과 동일하거나 저조한 수준이었다. 이유는 일본 내 서민들 사이에서 경악스럽고 잔혹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비키라는 야만적이고 공포스러운 풍습이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비키는 솎아낸다는 뜻으로 엄마가 갓 태어난 아이를 목 졸라 죽이는 것을 지칭한다. 가뜩이나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태어난 새 아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번영하는 국가와는 달리 일본 백성들은 과잉한 세금으로 인해 자신의 아이까지 죽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대부분이 농민이었던 백성들은 경작한 식량의 절반가량을 정부에 세금으로 내야 했다. 백성들은 턱없이 부족한 식량을 지키기 위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자식을 죽이는 마비키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이를 잘못된 행동이나 잔혹한 범죄로 생각하지 않았고 신이 준 아이를 신에게 다시 돌려주는 정도라고 합리화했다. 자신이 죽인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에 마비키가 가능했던 것이다. 당시 마비키로 목숨을 잃은 아이가 매년 평균 3에서 4만 명, 많을 때는 7에서 8만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마비키는 일본 전역에서 일어났는데 일본 정부가 아이를 많이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마비키는 흉악한 살인 범죄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 처벌을 강화하면서 이 야만적인 풍습은 메이지 시대를 기점으로 점차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260년가량 이어진 악습이 단번에 폐지될 수는 없었다. 홋카이도와 일부 지역에서는 1930년대까지도 마비키가 행해졌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한다. 과거 자료에 따르면 모든 가정에 1남 1녀 또는 1인 자녀만 있는 마을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한다. 여러 역사, 인류학자들도 일본의 야만적 풍습, 마비키를 연구하고 있는데 마비키의 저자 파비앙 드릭슬러도 마비키의 잔인함에 놀람을 금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과거 일본의 잔인함과 흉악성이 현재에도 여전히 이어져 내려오는 것 같다.